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금리 얘기, 중앙은행 얘기가 하루 종일 시장에 부담을 줬는데 그 FMC 회의록에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라면 테이퍼링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지금 풀어진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갔던 원자재, 주식, 가상화폐 이런 자산들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그런 투자들의 걱정이 좀 일부 작용이 되면서 이제 좀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 됐고, 그리고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 올릴 거는 대부분 다 인식을 했거든요. 이번에 채권 전문가들한테 30명에게 설문 돌렸는데 그중에 29명이 금리 올릴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이주열 총재의 발언이 좀 매파적이었다. 1분기에 금리 올리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언급을 했죠.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걱정을 투자자들이 하게 됐죠. 그래서 미국도 금리 올리고 우리나라도 금리 올리고 양쪽에서 저렇게 금리 올려버리면 주식시장이 과연 버틸 수 있을 거냐. 이런 어떤 본점들 이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장중 내내 이제 투자자들에게 이제 매수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조건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또 장중에 1190원 이렇게 왔다 갔다 또 했잖아요. 이게 1190원에도 계속 깔딱깔딱 거리면서 이제 밀리고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또 이 근처까지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리 인상하면 사실은 원래는 환율이 좀 내려갈 수도 있는 건데 미국 금리 인상까지 걱정을 하다 보니까 환율이 쉽게 안 빠지는 형태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환율 1200원 가버리면 그러면 또 외국인들 매도 또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금리 부분이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내면서 시장을 좀 괴롭힌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오늘 잠시 표로 보겠습니다만 이제 매수를 안 했는데 미증시 휴장이잖아요. 휴장 직전에는 매매를 되게 줄이거든요. 매매 규모를 좀 줄이면서 소극적으로 좀 바뀌는데 소극적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수 주체였는데 매수 주체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주체가 매매를 줄이게 되고 그나마 또 매도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면서 수급에서도 좀 공백이 생기는 그런 구도가 이제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종목들로 보면 최근에 코스피 지수 그래도 버티게 해줬던 반도체가 오늘 밀렸고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나 게임주에서 종목별로 올라갔는데 근데 게임주도 종목들별로 천차만별이었죠. 그러니까 종목들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떤 종목은 되게 많이 빠지고 올라가는 종목은 또 추세로 올라가고 이렇게 좀 엇갈렸는데 어쨌든 주도주들이 좀 이전과 같이 쭉쭉 밀고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하락 종목은 많아도 지수는 괜찮았던 흐름이 그나마 좀 있었는데 이런 흐름도 오늘은 좀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3일 음봉이 나왔어요. 3일 음봉 나와서 월요일에 올라갔던 걸 다 까먹고 지금 5일선도 깨졌고 오늘 겨우겨우 이제 21선에서 지지가 됐거든요. 21선은 한 달. 한 달 추세선이잖아요. 한 달이 20일 거래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반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21선까지 깨져버리면 3,000원 돌파하는 걸 굉장히 어렵겠구나. 이렇게 이제 투자들이 더욱더 이제 어려워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3,000 위로 올라가기가 더 어려워지겠구나. 이런 정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장 정도에서는 좀 이거를 넘길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하이닉스 차트인데 하이닉스도 지금 4일 연속해서 계속 24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2만 원 넘어 이게 여기서 지금 한 12만 6, 7천 원? 그러니까 월간 단위로 20%가 올라가 주면 다음 달이 조금 더 수월해지는데 그 구간에도 계속 막혀요. 한 15% 선에서 지금 막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5일선에서 이제 밀리던 게 이제 멈추긴 했는데 이게 여기서 반복적으로 저항을 이제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일단 한번 크게 빼고 다시 올라가는 시도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금일장 정도에서는 좀 반전이 나오지 않으면 한번 밑으로 좀 더 내려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코스피와 하이닉스의 추세로 봤을 때는 조금 힘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수급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국인들이 매매를 줄였고 오늘 외국인들 매매를 줄이면서 전체 거래 대금도 줄었죠.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가 오늘 매도를 했는데 사실 사모펀드가 오늘 제일 많이 팔았어요. 금융투자는 638억 원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팔았다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3일째 매도인데 금융투자는 아마 이제
조만간 매수로 또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외국인들만 매수로 돌아오게 되면 그러니까 수급 불안 요인은 조금은 진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이 사고, 기관 쪽에서 이제 매수 들어오긴 했는데 그 기관은 금융투자하고 연기금 쪽 이제 이쪽이라서 투신권이 좀 붙어줘야 이제 또 상승 종목도 다양해지고 또 종목들이 재밌게 움직이거든요. 그런 흐름이 나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선물하고 옵션이 선물 매도,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라 이제 조금 요거는 이제 약간 뭐 한번 또 변동성이 나오는 건가? 뭐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워낙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거니까 선물 옵션 쪽은 뭐 나중에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외국인들 대중소 다 팔았고 이제 서비스 업종을 열심히 사고 금융주 매수 들어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비금속 광물 매수 들어왔죠. 이거 포스코 케미칼이 비금속 광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게 잡혀서 그런 거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매도하는 업종들이 훨씬 더 많았죠. 근데 이제 종목을 보면 외국인들이 카카오, SK,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쪽 들어가는 종목들을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종목들 빼면 그러니까 오늘은 카카오를 산 거지 코스피 자체를 매수한 거는 사실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매도긴 했는데 매도 규모가 엄청나게 많거나 또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매수하던 거를 완전히 뒤바꿨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오늘은 좀 신중해졌구나. 그리고 DB하이텍은 또 이 와중에 매수했잖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에 대해서 좀 추세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딱히 매수해줘야 될 종목을 사지 않아서 좀 시장이 좀 지수도 견디기 어렵고 하락 종목 수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포인트로 보면 그 코스피가 8월 이후에 4일 연속해서 하락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8월 이후에 3일 빠지면 그 다음엔 다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런 어떤 흐름이 나와줄지,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에 플러스가 날 거야. 이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플러스가 나고 사실 뭐 미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미증시 영향받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인 힘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 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눌렸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겠죠. 그 흐름이 좀 중요하고 다음에 이제 저항대 막힌 뭐 연결되는 얘기인데 121선, 241선 각각 막힌 반도체주 이게 지금 재료상으로는 시장이 확 하고 밀고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게 없어서 반짝 하루 정도 올라갈 재료인데도 뭐 추세적으로 밀고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어서 결국에는 종목과 수급이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막혀 있는 반도체주가 이제 뭐 조금 눌림을 이제 하고 다시 121선, 241선을 툭툭 건드리거나 한번 돌파할 정도의 힘을 좀 만들어줘야 투자들이 여기서 이제 매도가 한 번 더 나올 거를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걱정하는 건 이제 금리 얘기인데 이번 주 일정상 FOMC 의사록 공개가 지나갔고 오늘 금통위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각국 중앙은행 회의도 어느 정도 이제 뭐 특히 신흥국가 쪽에서 이제 금리 올리고 할 만한 국가들이 지나가서 요 이벤트는 어느 정도 지나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관련된 내용은 이제 조금씩 아마 뉴스량은 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는 조금 이제 진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성격이 잠시 표로 또 보여드릴 텐데 이 단기성 자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동안에는 메타버스 게임 뭐 엔터주 이런 것들 추세를 끌어올렸다가 최근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들락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와중에 뭐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단타치로 막 거래대금 엄청 잡아먹으면서 단타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에 어떤 다이나믹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한 2개 업종 정도 다시 뭐 게임이든 2차 전지든 그것도 상관없고 이왕이면 뭐 반도체나 통신이나 바이오 쪽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추세로 들어가는 업종이 등장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기존 주도주들이 지금 계속 단기적으로 등락이 나와버리면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한 1, 2% 올라가 버리면 박스권 상단이네 그러면서 또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도주의 등장이 또 필요하다. 또 추세로 움직이는 종가에 이제 양봉으로 마감하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슈로 넘어오면 금리 올렸잖아요. 금리 올리면서 그럼 코스피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걱정하실 분들이 계셔서 한번 제가 표로 이제 한국은행 가면 데이터를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제가 엑셀로 받아가지고 한번 표로 그려봤더니 이제 금리를 올렸던 시기
2000년도에 중반에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에 있었는데, 금리를 올라갈 때, 이 파란색 선이 기준금리거든요. 올라갈 때 코스피가 반응한 걸 보시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다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올라간다라고 해서 코스피가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금리 올라갈 때 후반 정도 됐을 거나 금리 인상이 멈추면 그때부터 코스피가 오히려 빠지거나 좀 부진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금리 올리는 게 인플레이션 대응이냐, 경기 과열 대응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로 보이는 거는, 그래서 좀 금리 올리는 것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너무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리지만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요거 이제 데이터로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주요 종목들 이번 주 상승률을 보면, 이제 그 2차 전지 소재 쪽에 해당되는 종목들 후성이 강하고, 2차 전지 쪽은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 뭐 약간 성격이 좀 비슷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존에 좀 주도해왔던 에코프로비엠은 약하고, 게임주는 종목들이 위메이드가 이번 주 20% 넘게 빠지고 컴투스가 8% 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주가 쉽지 않아요, 이번 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엔터주도 이번 주에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엇갈려, 게임주도 엇갈려, 엔터주는 좀 밀려, 이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나 NFT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 뭐 다날, 한컴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개별주로 올라가고 있고, 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반도체랑 통신 장비는 최근에 좀 조정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 주간으로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 기존 주도주가 죽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역학관계가 계속 그려질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저 종목들이 계속 죽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고, 만약에 계속 올라간다면 이게 하나의 어떤 사이클이 되면서 계속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역학관계, 이 동시에 올라가면 좋은데 조금 시소타는 관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 좀 주목해 보시면서, 그러니까 좀 기관들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걸 또 꼼꼼하게 보시면서 이제 좀 어느 쪽에 비중을 실어야 되는지 이걸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관찰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는 수시로 앞으로는 요 표로 계속 그려서 제가 수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